6월 모의고사고요. 어디 볼 거냐면요. 11번부터 15번까지를 보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를 볼게요. 11번부터 15번.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14번이거든요. 그쵸? 14번 먼저 볼게요. 별표. 적절하지 않은 거. 뭐에 따른 거야? 의문 변동이에요. 그쵸? 저번 시험범위거나 이번 시험범위거나 한 거죠. 그쵸? 그럼 볼게요. 의문 변동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가 있고요. 한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이 있고요. 새로 생기는 첨가, 두음이 합쳐져서 바뀌는 축약이 있고요. 요 네 개를 뭐라고 하느냐? 의문 변동의 유형이라고 하죠. 민준아, 교체라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면요. 의문의 수가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교체일 땐 동일해. 현웅아, 첨가나 탈락일 때는? 첨가는 늘어나고 그치, 첨가는 플러스 1. 탈락은? 마이너스 1. 담비야, 축약은? 마이너스 1.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니까. 맞니? 근데 의문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의문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예로 먼저 색연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색연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뭐가 일어나느냐? 1번. 니은 첨가가 일어나. 현웅아, 니은 첨가에 대해서 설명해봐. 니은 첨가요? 니은이 첨가되는 거요? 그렇게 배웠어? 아니요. 담비야, 니은 첨가 뭐였지? 복합어에서 앞말 이 뭐로 끝나고?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되는 거였지.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되는 거였었지. 맞니? 그럼 색연필을 봐봐. 색과 연필로 이루어져 있지. 맞니?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복합어라고 했었잖아. 그럼 앞말이 받침 기역으로 끝났고 뒤가 여니까 반모음 2 플러스 어잖아. 반모음 2로 시작했지? 그래서 뭐가 첨가? 니은이 첨가. 여기 쓸게. 그래서 색, 연, 필이 돼요. 그치? 근데 그 후에 지금 기역이 니은, 미음 앞에 오잖아. 그드브가 느무를 만나잖아. 그럼 뭐가 일어났었지? 비음화가 일어나서 생, 년, 필이 되는 거지. 민준아, 비음화는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거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야? 좋은 위치는 원래 똑같고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지? 네. 이해돼? 그 다음 봐봐. 넙죽하다를 한번 볼게요. 얘는 탈락, 교체, 축약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먼저 1번.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에 더 대해서 해볼게. 담비야, 기본은 뭐였지? 자음군 단순화의 기본? 여기 나와 있는 건 알아야 돼. 개미 피였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었어. 그래서 개미 피면 뒤가 소리나. 그래서 기역으로 소리나고 미음으로 소리나. 다만 피음은 뭐가 한 번 더 일어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더 일어나서 비읍으로 소리가 났었지. 맞니?
근데 개미피가 아니면요. 앞이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현웅아 1번. 오케이. 그건 2번. 넙죽하다. 얘가 우리가 나온 거지. 넙죽하다와 넙둥글다. 넙둥글다. 맞니? 또 밥다. 그치 밥다. 그래서 밥다로 소리 나죠. 물론 밥고 밥게 다 그렇게 소리 나고요. 3번 담비 기억나? (3번) 현웅아 어간 리을 기억 뒤 기억이 오면 그치? 리을 기억이 뭐로 소리 나? 기억으로 소리 납니다. 원래는 리을로 소리 나야 되는데 기억으로 소리가 나겠죠. 담비 원래 안경 쓰니? 네. 오늘 안경 안 썼니? 네. 그러면 앞으로 와도 돼, 안 보이면? 이해돼? 선생님 크게 쓰긴 할 텐데 공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그거 올릴게. 우리 의문의 변동 외웠던 표 있지? 그치? 오케이, 그거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그치? 결국 그 얘기니까. 자, 그럼 볼게. 선생님 이거 캡처한 거 보내주기도 하고 뭐 필기한 거 뭐 프린트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그치? 볼게. 그럼 봐봐. 넙죽하다지. 그치? 그럼 자단이 일어나. 그래서 넙이야. 그 다음 2번 뭐 일어나는지 아니? 경음아 일어나. 우리 그드브드 예사소리 뭐였어? 된소리가 되는 거였지? 맞니? 그 다음에 뭐 일어나냐? 자음 축약이 일어나. 그래서 넙, 쭈, 카,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로 리을 비읍 중에 비읍이 남고요. 경음화의 결과로 지읒이 쌍지읒이 되고요. 그치? 거센소리 대기의 결과로 키역이 됩니다. 기역하고 히읗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현웅아, 색연필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에 따라 음운의 수가 어떻게 됐어? 늘어났어. 플러스 1이지. 네. 그런데 넙죽하다의 결과는? 축약.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탈락으로 한번 마이너스 1, 축약으로 또 한번 마이너스 1. 됐어? 네. 됐어?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게요. 봐봐. 밥값 볼게. 밥값. 자, 밥값은 교체 일어납니다. 교체 뭐 일어났냐? 경음아 일어났어. 된소리 대기. 왜? 그드브디 예사소리 된소리니까. 그치? 그 다음 탈락도 일어났어요. 뭐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비읍 시옷이 개미피가 아니니까 비읍으로 소리가 난 거지. 됐니? 그러면 민준아, 밥값은 음운 변동에 따라 음운의 수가 어떻게 됐어? 몇 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니? 오케이. 그 다음 달코를 볼게. 달코를 보니까 축약이 일어났어요. 왜?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서 키역이 돼버렸거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환경 자체가 안 됐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축약만 일어나서 정답 몇 번? 2번. 물약 볼게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 그치? 둘로 나눴을 때 앞말 물이 받침으로 끝나고 리을, 뒷말이 야로 시작하지. 야라는 이중모음은 뭐 플러스 뭐야? 2 더하기 반몸 2 플러스 하니까 반몸 2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첨가?
니은 첨가. 그 후 교체가 일어났다는데 담비야, 뭐가 일어났지? 그렇지, 유마가 일어났지. 주의하세요. 뭐를 주의하느냐? 리을 첨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첨가처럼 보이지만 니은 첨가 후 유음화예요. 현웅이 오케이? 그 다음에 흰을 볼게. 봐봐. 우리 지금 디귿에 시에 세모 쳐봐. 얘 접사야. 우리 디귿에 접사 희가 오면 먼저 뭐가 됐었지? 축약이 됐었지.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축약 후 국의 음화가 일어났었지. 맞니? 상일 볼게요. 값을 주고 하는 일이란 말이야. 맞니? 그럼 둘로 나누는 복합어지? 앞말 받침이지? 뒤가 이로 시작하지? 뭐 첨가돼? 니은 첨가돼. 그리고 요 뒤가 이응으로 시작해도 뒤가 일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일어나?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 그래서 기억이 남아. 삭 닐이었는데 뒤에 니은의 영향으로 뭐가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나서 상닐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요, 이거 봐봐. 시험에 나오는 친구들은요, 이번 시험 범위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줄게. 음운, 변동, 암기 프린트를 선생님이 줄 거야. 카톡이든, 그치? 인쇄든, 그치? 그거 다시 봐야 돼. 오케이? 다시 봐야 돼. 담비 무조건 봐야 되고, 현웅이 무조건 봐야 돼. 맞니? 시험 범위 친구들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됐나요? 선생님 이거 이따가 프린트 해줄게요. 오케이? 프린트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봐봐. 복합어라는 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복합어와 대비되는 게 뭐냐면 단일어거든. 단일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한번 쓸까? 봐봐. 단어의 구성 요소가 있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그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두 개예요. 무엇이냐? 어근과 접사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어의 구성을 따질 때 어근에는 동그라미 치고요, 접사는 세모를 칠 거예요. 그럼 어근은 뭐냐? 단어 안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혼자 쓰일 수 있거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해볼게. 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봐봐. 닫다라는 말을 한번 봐볼게. 닫다. 문을 닫다. 그치? 그러면 현우가 어간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다를 뺀 뭐가 어간이야? 다시 어간이야. 그치? 다시 어간이야. 그럼 선생님이 어간에 이렇게 표시할게. 다시 어간이야. 맞니? 근데
이런 말도 있어. 우리 아까 구개음화 하면서 봤는데 다치다 라는 말이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 어가는 뭐냐면 다히지. 다치고 다치니 다친이니까. 맞니? 그럼 이때 닷히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면 닷이라는 어근과 히라는 접사로 구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닷히도 어간이지만 어근은 아니야. 왜? 닷과 히로 쪼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히가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거였지? 문을 닫다와 문이 닫히다의 의미 차이는 그치 피동, 당하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거든. 오케이? 맞니? 그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간이 뭐가 되는 거야? 닫다고. 닫히다는 쪼갤 수 없는 어간이 아닌 거지. 접사란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거나 의미에 영향을 주거나 품사를 바꾸는 것을 접사라고 하고요. 앞에 오는 걸 접두사, 뒤에 붙는 걸 접미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복합어란 뭐냐라고 한다면 둘 이상의 어근이나 접사로 구성된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어근이나 접사로 구성된 단어를 복합어라고 하고요. 요 복합어의 반대가 있어요. 그걸 단일어라고 합니다. 그럼 단일어는 뭐냐?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늘. 현우가 하늘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이 하늘 자체가 하나의 어근인 거야. 그럼 이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단일어가 되겠지. 맞니? 맞니? 그럼 봐봐. 무지개. 민준아, 무지개가 무지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그럼 무지개 역시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 맞아? 맞아? 그러면 요런 게 중요해. 먹다 있지. 이때 어간 뭐지? 먹이지. 맞니? 먹을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뜻이 사라져. 그럼 얘도 먹이라는 하나의 어근을 가진 거지. 왜냐면 다는 어미니까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지우다 볼게. 지우다. 담비야, 지우다의 어간은 지우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다에 이히리기 우구추에 우가 붙은 거니? 쪼갤 수 없지. 그럼 지우가 하나의 어근이야. 그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니까 뭐가 돼? 단일어가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둘로 나눌 수 있는 걸 복합어라고 해요. 그치? 복합어는 둘로 나눠. 먼저 봐봐. 어근이나 접사. 그럼 봐봐. 어근에 접사가 붙잖아? 그럼 뭐가 돼? 파생어가 돼. 참고로 봐봐. 참고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잖아? 그럼 우리 이런 걸 합성어라고 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눈물 볼게요. 눈물. 그럼 눈물은요. 눈이라고 혼자 쓰일 수 있는 어근과 물이라고 혼자 쓰일 수 있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어근이니까 얘는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야.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그 파생어에 또다시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예컨대 복합어 놀이터를 한번 볼게요. 봐봐. 선생님 이거 놀이터 되게 중요해. 여기 나온 놀이터 볼게요. 그럼 이걸 둘로 나눈다면 담비야 놀과 이터니 놀이와 터니 놀이와 터야.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 놀이와 터야. 이때 터라는 건 공간을 나타내는 곳으로 터가 안 좋다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근이야. 맞니? 어근이야. 근데 놀이 역시 뭐냐? 명사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겉으로 보면 합성어거든. 근데 이 놀이라는 단어를 뜯어보잖아. 그럼 얘는 놀다의 놀과 이가 결합했어. 그러면 놀다의 놀은 어간이잖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어근이거든. 근데 놀다의 이가 붙어서 놀이라는 명사가 됐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접사야. 그럼 얘는 놀이라는 파생어에 뭐가 붙은 거야? 어근이 더 결합한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의 구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봐봐, 얘의 구조. 놀이라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됐고 파생어가 됐고 여기에 또다시 뭐가 붙은 형태다? 어근이 붙은 형태다 라고 봤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요거 볼게. 그러면 그런 걸 한번 또 찾아 봅시다. 자, 볼게요. 봐봐. 맺은 말부터 볼게. 그럼 봐봐. 어떻게 둘로 나뉘어? 요렇게 둘로 나뉘어. 눈물샘은 어떻게 나눠? 현웅아? 그치? 눈물이 샘을 이룬다라는 거잖아. 눈물이 솟아져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치? 옷걸이는 옷과 거리야. 옷을 거는 사물이야. 옷걸이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옷과 거리지. 옷을 거는 거지. 그치? 가위질은 요렇게 나눌 수 있고요. 헛걸음은요. 헛과 걸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 먼저 맺은 말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눴어. 근데 이때 말은 하나의 어근이야. 그치? 근데 맺음을 한번 볼까? 맺음을 보면요. 맺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맺다라는 어간이야.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어근이야. 거기에 뭐가 왔어? 음이 왔어. 우리 놀이에서 놀다를 명사로 만든 이가 접사였잖아. 그치? 그럼 맺다 역시 명사로 만드는 음이 뭐야? 접사야. 그럼 1번 구성 어떻게 돼? 어근 플러스 접사에 어근이 붙었네? 얘 지금 뭐랑 똑같아? 기억과 똑같잖아.
정답 몇 번? 1번. 근데 나머지도 봐야겠지? 2번. 눈물샘을 보겠습니다. 자, 눈물샘은요, 눈물과 샘으로 나눌 수 있거든? 이때 샘,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어근 맞아. 그러면 눈물을 한번 쪼개보자. 눈물은 눈과 물로 이루어졌는데 눈도 혼자 쓸 수 있고 물도 혼자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에 어근이 붙은 형태지. 파생어에 어근이 붙은 형태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2번은 틀려. 3번 볼게. 옷걸이를 한번 볼게요. 자, 옷걸이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 이때 옷은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어근이야. 근데 거리를 한번 볼까? 거리를 보니까 옷을 걸다에 이가 붙었어. 역시 걸다라는 쪼갤 수 없는 어간에 얘를 명사로 바꿔주는 접사가 붙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니? 어근에 어근 접사야. 역시 파생어에 어근이 붙었지만 어근이 앞에 붙은 거야. 그러니까 놀이터랑은 달라. 가위질 볼게요. 자, 요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가위 혼자 쓸 수 있어. 더 이상 나눌 수 없지? 그치? 질도 접사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행동.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근 접사로만 이루어진 단어야. 그리고 5번을 보면 5번이 헛걸음이야. 그럼 얘는 요렇게 나눌 수 있고, 헛이 혼자 쓸 수 있니? 헛 이런 감탄사야? 아니지. 헛다라는 어간이야? 아니지. 그럼 뭐야? 접사야. 그럼 거기에 걸음이 붙었는데 걸음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걷다와 음으로 나눌 수 있어. 걷다 어간이고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간, 어근이 되고 접사야. 그럼 얘는 접사에 어근 플러스 접사가 붙은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놀이터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11, 12번을 볼게요. 아니, 15번 먼저 볼게. 15번 먼저. 15번 먼저. 15번도 별표. 시험범위 였거나 시험범위 일부분이야. 1학년 문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게. 봐봐. 문장의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를 뭐라고 하냐면 주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해. 이 주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잖아? 그럼 그걸 뭐라고 해? 능동문이라고 해. 근데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잖아? 그럼 피동문이라고 해. 그치? 그러면 피동문은 주어가 당했다라는 거야.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능동문과 반대는 피동문이야. 현웅아, 피동문의 반대는 뭐겠어? 능동문이겠지? 그치? 자, 피동문은 피동 뭐래? 접미사. 우리 접사 기억나?
어근에 붙어서 그치 의미를 더해주거나 품사 바꾸는 거 있었잖아. 그럼 피동접미사는요 피동 당하는 것에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인 거야. 그치? 그럼 피동접미사가 뭐가 있어? 이, 히, 리, 기가 결합해. 그럼 접사가 결합했으니까 민준아 얘는 파생어겠어? 합성어겠어? 파생어가 되겠지. 접사가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쓴 피동사를 쓰거나 그럼 접사를 쓰면 뭐가 된다? 피동사가 되는 거야.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쓰거나 5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를 써서 실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히리기 외에도 뭐가 있냐면 플러스 뭐뭐 되다도 있고요. 그치? 어지다, 아지다 외에도 뭐가 있느냐 플러스 뭐뭐 개 되다도 있습니다. 근데 피동전미사든 어지다, 아지다, 개되든 대대다든 봐봐. 중복으로 나타나는 이중 표현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 능동, 제임으로 하는 게 피동 당하는 걸로 바뀌거나 피동 당하는 게 능동, 제임으로 바뀔 때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요거 가로로 묶고, 그치? 요거 가로로 묶고, 요 부분에 선생님 위로 쓸게요. 요 부분을 위로 쓸게요. 자, 봐봐. 능동문과 피동문이 반대잖아. 그치? 맞니? 그럼 봐봐. 능동문에 있던 주어는요 피동문의 부사어로 갑니다. 그럼 봐봐. 주어라는 건 누가에 해당하는 거고 부사어는 누구에게 혹은 누구에 의해 요런 걸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목적어가 그럼 목적어는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피동문의 주어로 가. 누가나 무엇이로 가게 돼. 그치? 그리고 서술어가 얘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능동사였는데 그치? 이게 두 가지로 바뀌지? 뭐가? 피동 접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되거나 와 결합해 피동사가 되거나 피동접사 이히리기 되다 같은 거 그리고 뭐뭐 지다 혹은 뭐뭐 개 되다랑 결합해. 근데 이 방법이 2개 이상 중첩되면 이중피동으로 올바른 표현이야 아니야 현웅아? 올바르지 않은 거야.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야. 그쵸? 피동 접사와 결합하여 피동사가 되고요. 어아지다와 개되다. 그러면 피동문에서 능동문으로 바꾼다면 반대로 하면 돼. 부사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 오케이? 요렇게 봐주면 됩니다. 민주이 썼어? 오케이, 그럼 한번 볼게. 봐봐. 그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 그럼 봐봐. 이때 그가 주어야.
그림을이 목적어야. 그렸다가 서술어야. 그러면 주어인 그가 현웅아 제 힘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그가 당한 거야? 그가요? 그린 거. 그린 거야. 그럼 기억은 뭐야? 능동문이야. 그러면 1번 봐. 능동문은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표현하는 문장, 요게 능동문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능동문인 거 맞네? 지울게. 그치? 해볼게. 온 세상이, 그럼 세상이가 주어야. 눈에 부사어야. 덮였어 서술어야. 그럼 담비야, 여기서 주어는 세상이지. 그럼 세상이 제 힘으로 덮인 거야? 덮임을 당한 거야? 당했어. 그럼 얘는 무슨 문이야? 피동문이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 덮였다 어떻게 되는지 아니? 덮다라는 어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고 과거를 나타내는 엇과 문장을 끝내는 다라는 어미가 온 거야. 이때 어간은 덮이야. 그치? 덮이가 어간이고 엇과 다는 어미야. 그러면 민준아 덮였다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지. 이해돼? 그럼 봐봐. 니은이 파생어인 이유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 왜 어근 뒤에 왔으니까 꼬리밑자 이를 사용해서 주어가 영향을 받은 거야. 그게 피동문이잖아. 맞지? 됐니? 그럼 한번 볼게. 봐봐. 음식이 주어야. 사람들에 의해 부사어야. 버려졌다 서술어야. 그럼 주어를 봐봐. 민준아, 음식이 당한 거야? 제 힘으로 한 거야? 당했어. 그럼 능동이야? 피동이야? 피동이야. 이때 버려졌다는 어떻게 되냐면 버리다라는 어간, 어근에 그치? 뭐가 왔어? 어지다가 온 거야. 어지, 얻다. 그치? 그래서 얘가 뭐를 드러내? 피동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거야. 근데 봐봐. 얘를 디귿을 뭐로 바꾼대? 능동문으로 바꾼대. 그럼 우리 한번 해봐. 봐봐.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거야. 그럼 반대 방향이면 돼. 부사어가 주어로 가고 주어가 목적어로 가면 돼. 그럼 여기서 부사어 뭐였지? 사람들에 의해였으니까 사람들이. 주어 음식이가 목적어가 돼. 음식을 어디다 빼면 되니까 버렸다, 버리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음식이가 목적어 음식을로 바뀐 거 맞죠? 담비 따라오고 있지? 현웅이 따라오고 있지? 그럼 봐봐. 토끼가 주어야. 누구에게? 사냥꾼에게 잡혔어. 그럼 현웅아, 토끼가 제 힘으로 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럼 능동이야? 피동이야? 피동이야. 그럼 얘 피동문이야. 그럼 잡혔다는 어떻게 되느냐? 잡히었다야. 역시 어간이 잡히지만 잡다라는 어간에 피동접사 히가 결합한 거지. 그치? 근데 얘를 뭐로 할 거냐? 또 능동문으로 바꿀 거래.
그러면 담비가 바꿔볼래? 담비야, 리을을 능동문으로 바꿔봐. 그치, 사냥꾼이 주어가 되지. 토끼를 목적어가 되지. 잡았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원래 문장의 부사어였던 사냥꾼이, 그치? 사냥꾼에게가 주어 사냥꾼이로 바뀌게 되는 거 맞지? 사냥꾼에게였던 부사어가 사냥꾼이라는 주어로 바뀌죠. 봐봐. 여기 봐. 그날의 교훈이, 그럼 교훈이가 주어야. 모두의 가슴에 이게 부사어야. 깊이 새겨졌다, 이게 서술어야. 그치? 그러면 민준아, 교훈이 재임으로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럼 당했으니까 얘 뭐지? 피동문이지? 그럼 한번 볼게. 색이 어지었다야. 그러면 색이다를 보면 색이를 쪼갤 수 있어? 세다에 기가 붙은 거야? 아니지. 얘 하나의 어근이야. 그러니까 기라는 접사가 붙은 게 아니야. 맞니? 그럼 어지다 한 번만 쓰인 거잖아. 무슨 말이냐? 피동접사 기가 붙지 않았어. 그냥 어지다만 결합한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게 되게 잘 나오거든. 이중피동, 중복으로 나타나는 이중피동. 예를 들어볼게. 믿겨지다. 이거 믿기어지다야. 그럼 얘는 믿다에 기도 들어갔고 어지다 두 번 들어갔지? 중복됐지? 이거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어지다 빼. 믿기다야. 이해돼? 현웅아 이해돼? 예. 그 다음 하나 더. 잊혀지다. 이거 잊히어지다거든. 있다에 히라는 접사와 어지 역시 두 번 들어간 거야.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이중피동이니까. 그래서 어지를 뺀 히다가 돼야 돼. 하나 더. 보여지다 볼게. 이거는 보다에 이라는 접사와 어지가 붙은 거야. 역시 이중피동이죠? 그럼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어지 빼. 보이다가 맞는 말이야. 오케이? 칠판이 보여지다 틀려? 칠판이 보이다가 맞아. 그가 잊혀지다 틀려? 그가 잊히다야. 맞니? 나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틀려? 믿기지 않아가 맞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앞으로 와서 11, 12번을 볼게요. 11, 12. 11, 12까지 하고 쉴게요. 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라고 했는데 주어는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게 주어라 그랬지? 그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무슨 문장? 혼문장과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봐봐. 우리 영어에서 주어를 S라고 하고 서술어를 V라고 하지? 그게 한 번. 근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걸 견문장
이라고 한대. 근데 겹문장은 또다시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는데요. 자, 아는 문장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큰 문장이 있는데요. 그 안에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이어진 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야. 이거 중3 때 하는 겁니다. 문장의 짜임. 이때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고요. 그럼 봐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안긴 문장이 되는 거고, 얘는 안은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거야. 뭐 주어면 주어, 목적어면 목적어, 서술어면 서술어 이렇게. 근데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결합이 된대. 오케이? 자, 볼게. 봐봐. 아는 문장을 볼 거야. 아는 문장에서 이 안긴 문장이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관형사절.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냐, 부사의 역할을 하냐, 인용의 역할을 하냐, 서술의 역할을 하냐에 따라 나뉘는데, 이때 명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음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뒤에 조사랑 결합해서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요게 명사절. 그러면 봐봐. 명사절의 포인트가 뭐냐? 미음, 기 라는 어미가 붙으면 명사절이라는 거야. 부사절은요, 역시 안긴 문장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개도록이 붙은 거야. 그럼 개도록이라는 부사형 어미가 온 거야. 그리고 아는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해. 그럼 이때 부사어 기능이라는 건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거야. 오케이? 또 다른 부사나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거야. 끊고, 인용절은 역시 인용의 조사고라고가 붙어. 이렇게 할게.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얘는 부사격 조사야. 어미랑 조사가 붙는 거 구분해야 돼. 그래서 말이나 생각을 인용합니다. 끊고, 서술절은 문법적 표지가 없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주어가 2번 나온 것처럼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 토끼는 앞발이 짧다거든. 근데 이 짧다가 뭐냐면 서술어잖아. V잖아. 그치? 그러면 현웅아, 뭐가 짧은 거야? 앞발. 맞아. 앞발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왜냐? 입이 짧을 수도 있고, 말이 짧을 수도 있고, 코가 짧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앞발이 짧다야. 근데 토끼는 이라는 또 다른 주어가 있지. 그치? 그거의 서술어가 뭐야? 앞발이 짧다는 이 문장 자체가 서술어가 된다는 거야. 끊고, 관형사절은 안긴 문장에 역시 서술형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은는, 리을, 을,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관형어 기능을 합니다. 아래 한번 볼까요?
봐봐. 선생님이 뭐에 칠 거냐면 파란색을 서, 술, 어에 쳐볼게. 서술어. 그럼 담비야 봐봐. 문장 맨 끝은 서술어야. 이해돼? 문장 맨 끝은 서술어야. 문장 맨 끝은 서술어.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가다라는 서술어랑 원하다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얘는 부시다라는 서술어, 좋아하는 이라는 서술어, 놀러 가자라는 서술어가 있어. 우리 3월 모의고사 문법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본용언, 보조용언이 나왔었거든. 이때 봐봐. 원하고 있다는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하나의 서술어야. 하나의 서술어.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하나의 서술어. 그래서 뭐뭐고 있다는 무슨 의미냐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이었어. 동작상, 진행상. 우리 왜 영어에서 완료, 진행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안, 은 문장의 서술어란 말이야. 근데 봐봐. 가다가 있다. 가다. 가다. 서술어야. 그럼 얘도 서술어야. 이해돼? 누가 원해? 영수가 원하지. 맞니? 누가 가는 거야? 영수가 가는 거지. 맞니? 그러면은 영수가 가다라는 주어 서술어 한 번, 영수가 원하고 있다는 주어 서술어 또 한 번이지. 그럼 얘 뭐야? 견문장이야. 그치? 근데 지금 가다에 뭐가 붙었어? 기가 붙었어. 담비야, 미음, 기가 붙으면 얘 무슨 어미? 명사형 어미. 그치? 그럼 여기서 끊어. 이 어미가 나온 부분에서 끊어줘. 가로를 닫아줘. 근데 영수가 빨리 갈 거지만 영수가 원하고 있다잖아. 그럼 영수는 큰 문장이 꼭 필요한 거지. 학교에 원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뭐로 쓰여? 명사절로 쓰여. 근데 이때 뭐가 생략됐어? 주어가 똑같아서 생략됐을 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르이 왔으니까 명사절이면서 뭐로 쓰인 거야?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쓰인 거야. 그럼 1번 봐봐. 기억은 명사절 있는 거 맞아. 근데 얘가 애랑 결합한 게 아니라 늘과 결합을 해서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봐봐. 피었어. 뭐가 피었어? 라일락이 피었어. 맞니? 민준아, 그럼 이 문장에서 또 주어나 서술어가 될 만한 게 있어? 있어? 없어. 아, 그러면 니은은 무슨 문장이구나? 혼문장이구나. 그러니까 주어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 혼문장이구나. 디귿 볼게. 푸르다지. 현우가 뭐가 푸르러? 하늘이 푸르러. 그럼 하늘이 주어야. 근데 부시다라는 서술어가 있거든. 뭐가 부신 거지, 민준아?
눈이 부신 거지. 그치? 눈이 부신 거지.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눈이 부신 거니까 이렇게 묶을 거고 개가 쓰였어. 우리 개와 도록은 무슨 어미? 부사형 어미. 그치? 그럼 얘 뭐가 돼?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지. 다시. 기억은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디귿은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래서 디귿은 어미 개가부터 부사절이 만들어진 거 맞죠? 됐어? 봐봐. 해볼게. 많아. 담비야, 뭐가 많아? 맞아, 인기가 많아. 근데 식당은, 그치? 식당은 인기가 많은 거지. 맞니? 그럼 SV, 그치? 요 형태는 서술절이지. 됐어. 근데 봐봐. 좋아해. 누가 좋아해? 그녀가 좋아해. 그러면 그녀가 좋아하다에 는이 붙었어. 는이 붙었어. 그럼 이거 무슨 절이야? 관형절이지. 맞니? 그럼 얘는 관형절도 있고요. 서술절도 있네. 둘을 안고 있네. 그럼 관형사절 는이 왔지, 어미. 그 다음 인기가 많다는 서술절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거 맞지? 됐어? 5번 볼게. 봐봐. 놀러 가자 서술어야. 맞니? 그럼 주어 생략됐을 거야. 했어. 누가 했어? 영희가 했어. 뭐라고?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이때 고는 뭐지? 부사 격조사고 얘는 인용절을 나타내니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지. 그럼 현우가 이거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따옴표로. 이런 걸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조사고를 사용해서 다름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 맞아요. 정답 1번. 자, 위로 올라와 볼게요. 맞아 볼게요. 근데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 관형절이 아닌 것처럼 보여. 봐봐. 그녀는 빨간 사과를 샀어. 해볼게. 서술어 샀어. 또 빨갛다가 있어. 그럼 봐봐. 누가 샀어? 현우가 누가 샀어? 그녀가 샀어. 맞니? 그녀가 샀어. 빨개. 뭐가 빨개? 민준아? 사과가 빨개. 근데 우리 요렇게 니은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잖아. 그럼 무조건 끊어줘야 돼. 여기서. 그럼 요렇게가 관형절이야.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절을 표시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렇게가 관형절이야. 그럼 얘는 사과가 빨갛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있어. 근데 그 괄호 안에서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가 생략된 거지. 왜? 봐봐. 문장에서 주어가 되나는 대상이 사과인데 그게 꾸밈을 받는 사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서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관형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역시 뭐다?
관형절이라는 거야. 볼게. 12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봐봐. 내렸어, 살던. 운동하는, 불렀어. 산책하러 가자, 화창하면. 샀어, 얻었어, 개발했어. 됐니? 그럼 봐봐. 내렸어. 뭐가 내렸어? 한방 눈이 내렸어. 근데 살던이 있어.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근데 여기 지금 던이 있지. 그치? 던은 무슨 어미지? 관형사형 어미지. 맞니? 그러면 요렇게가 무슨 절이 돼? 관형절. 그래서 이렇게 큰 문장 안에 안겨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에 살았었어? 마을에 살았었잖아. 그치? 그럼 마을에가 이 안긴 절, 이 관형절의 주어입니까? 아니지. 그치? 무슨 말이냐? 꾸밈받는 마을에를 넣어서 문장을 넣어봐. 내가 마을에 살았다지. 마을에는 주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요. 1번 지우고. 2번 봐봐. 불렀어. 현웅아, 누가 불렀어? 아버지가 불렀어. 자, 운동을 해. 맞니? 누가 운동해? 딸이 운동해. 근데 우리 이렇게 는이 들어가면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관형절. 맞니? 누가 운동하는 거야? 딸이 운동하는 거지? 그럼 꾸밈을 받는 딸이 안긴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거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봐봐. 날씨가 화창하면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주어 생략됐을 뿐이야. 맞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주어 서술어. 왜냐면 우리가 외웠던 명사형 어미 미음 음기도 없지,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은는 리을 던도 없지, 부사형 어미 개도록도 없지, 부사격조사 고라고도 없지, 서술처럼 주어 서술의 형태도 아니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 봐봐. 샀어. 누가 샀어, 현웅아? 그가 샀어. 그치? 그럼 얘는 주어 서술어가 한 번밖에 없는 무슨 문장이야? 혼문장이야. 그러니까 틀려. 왜? 관형절을 찾으랬잖아. 얻었어. 담비야, 무엇이 얻었어? 제품이가 주어야. 근데 봐봐. 개발했어. 누가 개발했어? 회사가 개발했어. 그럼 개발한 뭐 붙었어? 니은 붙었어. 그럼 얘 관형절이야. 그럼 관형절은 안 긴 문장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의 제품은 주어가 아니야. 목적어였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틀렸지. 담비 무슨 말인지 알아? 됐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쉴게.